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극과 악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자녀를 과보호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인생이라는 정원에는 반드시 뱀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원에서 뱀을 쫓아내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의 손에 그 뱀을 조각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악의에 맞서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은 보호가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임상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장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광장공포증이란 단순히 넓은 장소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혼돈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치료할 때 노출 치료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치료가 환자들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용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과 용감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보호 속에서 순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죽음이나 고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특히 40대 여성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들은 평생을 아버지나 남편과 같은 권위적인 존재의 보호 아래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대가로 기꺼이 의존적인 위치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바로 유능함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다 갱년기가 찾아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거나 친구가 이혼을 하거나 혹은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등 권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죽음과 악의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공황 발작을 경험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곧 죽을 것 같다는 공포와 함께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라는 사회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믿었던 안전한 세상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이 순진하게 믿었던 안전함은 사실 문화와 사회가 제공한 무의식적인 거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그들에게 세상은 고대 신화 속 혼돈의 용, 티아마트가 지배하는 무서운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깨져버린 순수함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출 치료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상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마침내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죽음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보호를 잃을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판단을 죽도록 두려워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딘가에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복종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말해 세상 그 누구도 나보다 내 인생의 정답을 더 잘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무서운 자유 대신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영원한 노예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잠재된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당신 안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 인간의 악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인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며 놀랍게도 그 대답은 대부분 그렇다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혹은 끔찍한 범죄를 수사하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인간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 강연이나 영상에 찾아오는 청중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리학 전공학생의 80%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죠.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곧 나의 책임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책임이라는 나머지 절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오직 권리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이라는 개념을 삶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아마도 삶의 의미 그 자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리라고요. 천만에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견뎌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언젠가는 죽을 운명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들어 올려 옮기십시오. 당신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적어도 저 무거운 것을 저기서 저기까지 옮길 수는 있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묵직한 것으로 말입니다. 제가 강연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이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오늘날 누구도 젊은이들에게 책임감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남성들에게 책임감은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비교적 명확하게 압니다.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돌봐야 하는 본질적인 책임이 주어지죠. 하지만 남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야만 합니다. 만약 살아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피터팬으로 남아 충동적이고 저급한 쾌락을 좇게 될 것입니다. 피노키오 이야기에 나오는 쾌락의 섬처럼 말이죠. 만약 책임감을 짊어져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굳이 무거운 짐을 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년들에게 너희는 잠재적 가해자이며 억압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대체 어떤 남성이 기꺼이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려 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 혐오와 허무주의로 가득 찬 공허한 삶일 뿐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인지 별을 향해 나아가듯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당신 자신에게 좋아야 하고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에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제약 안에서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짐이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기꺼이 짊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짐도 지지 않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은 설매를 끌지 않는 설매견과 같습니다.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무게에 저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반문화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철 좀 들고 쓸모 있는 일을 해라 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말에 열광합니다. 정말요? 제가 그래도 되나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들은 권리만을 외치는 세상의 신물이 난 것입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짊어질 가치 있는 책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